충성, 조국을 위해 총을 쏘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황해북도 신평군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봄이면 보리고개로 굶고 겨울이면 땔감 구하러 산을 헤매던 그런 집이었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라에 충성하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단다. 그 말을 믿었고 나는 18배 군에 입대했습니다. 총을 메고 처음 부대에 섰을 때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침 점호 때마다 쓰러지는 전우들을 보며 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배급된 옥수수는 절반이 썩어 있었고 상급 간부들의 식탁엔 고기가 올라왔죠. 어느 날 밤 중대장실 앞을 지나다 들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급 절반은 시장에 팔아. 어차피 병사들은 모르니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균열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건 대체 무엇인가? 반역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총을 쏴라. 그 명령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1년 12월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광장에 집합했고 중앙엔 한 노인이 무릎 꿇려져 있었죠. 백발에 마른 몸으로 떨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리철수 중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자는 적국의 방송을 들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의 죄목은 단 하나, 나만 라디오를 들었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게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중대장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죠. 살려주십시오. 그저 음악이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쓰러졌고 눈 위에 선홍빛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중대장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지키는 방법이다. 기억하라. 조국을 지키는 방법. 나는 그날 밤막사로 돌아와 구토를 했습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뒤집혔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죠. 이게 정의인가? 이게 충성인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조국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곳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곳이란 말인가?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곳에선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살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다. 인간으로 남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만 했죠. 남조선, 그곳은 어떤 곳일까? 어느 날 막사에서 선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우야, 들었어? 남쪽에선 굶지 않는데. 밥도 매일 먹고 감옥도 우리보다 낫다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내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휴전선 근처 경비를 서며 남쪽을 바라봤고 삼천의 물길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비가 오면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죠. 달이 지났습니다. 결심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막사 구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면 모든 걸 잃는다. 고향도, 가족도, 이름도. 아버지는 나를 반역자의 아들로 살아야 하고 어머니는 평생 눈물로 지내야 할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하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나는 서서히 죽는다는 것을. 총을 들고 또 다른 노인을 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인간이고 싶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다음 폭우가 오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삼천을 따라 남쪽으로 죽을 각오로 건너기로. 군인 신분증을 불에 태우며 나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서 건너간다. 그리고 다시는 명령에 끌려 살지 않는다. 비가 오기를 나는 기도했습니다. 박정우, 멈춰라. 한 발짝만 더 가면 쏜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8월 17일 새벽 3시, 드디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밤, 나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철조망을 넘고 경계 초소를 피해 삼천 쪽으로 달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지늘기 군화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등을 비췄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리철수 중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 내 이놈 반역자가 되려는 거냐?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삼천이 보였습니다. 불어난 물이 거칠게 흐르고 있었죠. 당장 쏴버려.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알이 내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나는 삼천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고 물살이 나를 삼켰습니다. 숨이 막혔고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죠. 뒤에서 중대장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죽어도 싸다. 반역자 새끼.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물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떠내려갔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고 의식이 흐려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건너야 한다. 물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흘러갔을까?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너를 살리러 왔다. 그 말을 나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갈대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다리에선 피가 계속 흘렀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
손을 들고 움직이지 마라.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인가? 여기서도 쏘는 건가? 총을 겨눈 군인들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죠. 죽을 각오로 도망쳤는데 결국 총구 앞에 선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들린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너를 살리러 왔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리러 왔다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죠. 무기가 있으면 버려라. 천천히, 우리가 보이게. 나는 허리춤에 찬 군용칼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짚지도 못했죠. 좋아. 이제 천천히 앞으로 기어와. 우리 목소리를 따라와.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을 기며 갈대를 헤쳤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숨이 가팠지만 멈추지 않았죠. 조금만 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군대에서 나는 늘 부족하고 틀리고 맞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10m쯤 기어갔을까.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고 군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총을 내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넌 안전해.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긴 다르다는 것을.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 한다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나는 신뢰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왼쪽 2걸음. 멈춰.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마. 그 목소리가 내 생명줄이었습니다. 남한군 병사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응급 붕대를 감아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한 걸음이라도 어긋나면 지뢰 밟아. 지뢰.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는 DMZ였습니다. 죽음이 땅속에 묻혀있는 곳이었죠.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왼쪽으로 2걸음. 천천히. 나는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진흙이 군화를 빨아들였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그 목소리만이 길이었습니다. 멈춰. 오른쪽으로 붙어. 지금. 나는 숨을 참고 움직였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딱딱한 게 느껴졌고 나는 공포에 질렸죠. 괜찮아. 그건 돌이야. 계속 가.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10걸음, 20걸음. 모든 발걸음이 마지막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5걸음. 그 다음 멈춰. 나는 걸었습니다. 갈대가 얼굴을 스치고 모롱덩이에 발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의 땅을 건너며 나는 느꼈습니다. 진짜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참호였습니다. 남한군 병사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엔 경계와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죠. 한 병사가 다가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넌 안전하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쓰러지듯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울음이 터져 나왔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아서 건넜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나는 야전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리 상처를 치료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 모든 게 다 썰었습니다.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쌀밥과 국, 반찬이 가득한 식판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숟가락을 들었고 첫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는 내 모습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 밥 한 끼를 위해 내가 잃은 것들이 떠올랐으니까요. 고향, 황해북도 신평군의 작은 집. 봄이면 보리를 심고 가을이면 추수하던 그곳.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은 이제 반역자의 부모가 됐습니다. 숙청당할지도 모릅니다. 내 선택이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죠. 이름, 박정우. 그 이름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탈북자이고 망명자이고 배신자입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나? 그 순간 담당 조사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당신은 용기 있는 결정을 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살아남았다. 잃은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 인간으로 살 권리, 자유는 값 비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살 차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2015년 봄, 나는 삼천의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나는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었죠. 그날의 차가운 물살과 총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갈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국방부 산하 통역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을 돕고 그들이 이곳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일이죠. 어제도 한 명이 왔습니다. 23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선 정말 굶지 않나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나는 3년 전 내게 그 말을 해준 병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넌 안전하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과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선택할 자유, 말할 자유, 꿈꿀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정착 지원센터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12명의 탈북민과 함께 찍은 사진. 그들의 얼굴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정우야. 바람에 실려온 것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지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자입니다. 다리 위에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는 박정우입니다. 죽음을 건너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